자,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세금계에서 교부분 공급가액 1000만원, 영세율 400만원 포함. 자, 이거는 영세율은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들어가요. 과세표준을 지금 구하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매출액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출액, 여기 부가세 포함 금액이죠. 11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10%니까 나누기 1.1을 하니까 100만원이 나와요. 따라서 요 1000만원 영세율은 포함됩니다. 당연히 1000만원에다가 100만원 더한 1100, 요것이 답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은 얼마인가? 전자세금에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2,805만원, 이게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 그러면 요거는 2,805만원 나누기 1.1하니까 2,550만원이 나와요. 차액 255만원이 매출시 받은 부가세다. 여기다가 255만원 쓰세요. 납부해야 될 부가세니까 요 매출세액이라고 쓰시고 255만원 옆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매출세액인데 매출세액이 더 이상 없고 이제 요건 원재료 매입액인데 부가세 별도니까 300만원에 10%인 30만원을 마이너스 30을 쓰세요. 요 밑에다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는 당연히 공제해 주겠죠. 부가세 별도니까 요거 10%인 150만원 또 마이너스 1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 구입, 이거는 공제가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255만원에서 30만원 빼고 요거 300의 10%인 30만원 빼고, 여기 매출세액은 공급대가가 포함된 거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나누기 1.1에서 2,505만원은 그 매출액이고 그 차액 255만원이 매출세액이에요. 그 255만원에서 요거 10%인 30만원 빼고 요 1,500의 10%인 150 빼니까 75만원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기계부품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경우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공제가 됩니다. 근데 농산물 배추 도매업자가 운송용 트럭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농산물 배추 이거는 농축수 임산물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죠. 공제가 안 되죠.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선물을 매입하는 경우 접대로다가 매입한 것도 불공제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원재료 매입하면서 세금계수를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공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수집용 우편은 그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내버스 이런 건 다 면세입니다. 미가공 식료품, 교육용역. 그 미가공 식료품 중에 그 사람이, 이거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먹는 거는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입니다. 그런데 사료용으로 매입하는 거, 비식용으로 매입하는 그런 그 농산물은 그거는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거는, 그 사람이 먹는 거로 수입하는 거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수집용 우편은 이거는 과세입니다. 그냥 우편은 면세인데,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작성연월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공급연월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한 달치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로 할 수 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그 지난달 거를 모아서 발행하고 그 다음날 전송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날 넘어가면은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10일 날까지는 발행하고 그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데 사업장에 잔존한 재화, 그러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 이거 아까 공부했죠? 요거는 여기에 시가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공제를 매입할 때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공제를 안 받았다면 안 내도 됩니다.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담보목적. 이 담보목적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법에 따라 조세를 몰납하는 경우, 이것도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내요. 그 다음에 창고증권의 양도, 임치물을 수말하지 않는, 요거는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는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관광사업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2000cc 이거 안 돼요.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만 공제가 됩니다. 음식업자가 계산서를 받고 면세로 구입한 축산물의 의제 매입세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음식업자, 개인 음식업자는 현재는 108분의 8이에요. 그러니까 8%를 공제를 해줍니다. 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 자, 이게 그 영수증이라고 그랬어요. 영수증. 이 영수증은 안 됩니다. 그냥 일반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깃들한 거.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일 때는 공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 용역은 면세, 수돗물도 면세, 연탄과 무연탄도 면세. 근데 항공법에 따른 역외근성, 이것은 이거는 영세, 이거는 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영세율 적용분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영세율 세금에서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영세라고 하는 것은 외국으로 다니는 걸 말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에서 발급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소매업, 그 발급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영수증 발행하면 되죠.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당연히 세금에서 발행 안 합니다. 이런 것도 세금에서 발행하기가 곤란한 업종들이죠. 이건 영수증만 발행합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대비 및 이 유사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안 됩니다. 접대비는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제예요.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부가세는 0 또는 10의 세율, 이건 0세율이고 이건 일반은 10%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면세는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는 거래는 사업용 자산을 국세를 물납하는 거,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세금 납부하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현물 출자를 위해 재화를 인도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거, 할부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 이거 다 재화 공급은 다 전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에서 거래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이 공급받은 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 아니에요. 이거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공급받는 자.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지 대금을 다른 사람이 지급했다가 그 사람한테 발급하면 안 돼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당연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10%의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다. 세금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당연히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거, 예외적으로 한 달을 묶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고 원래 공급할 때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서를 발급할 수 있다. 미리 발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자리에 부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매출액이에요. 여러분들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그냥 매출액이라고, 순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매출액,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포함. 이거는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할판매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좀 비싸게 팔죠. 요거 100만원. 그런데 매출 할인은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연체이자는 당연히 관계가 없어요. 연체이자는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요 100만원에서 3만원 빼고 요 매출액을 16,000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장려금이나 대손금은 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 대손금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이 금전의 지급은 요건 비용이에요. 판관비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그 판매장려금으로 물건을 공급할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할 때는 간주 공급을 해서 그거는 과세표준에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만원에서 매출액을 빼고 매출액을 빼니까 95만 4천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중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은 수출하는 재화는 세금에서 영세율 세금에서 발급하죠. 직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자, 이런 건 다 영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에요. 여기 사업자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비영리라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이란 재화에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고,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죠. 4,800만원 미만은 그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고, 4,800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공급 대가가, 그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서를 발급할 수 있죠. 그리고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4,800만원 그 미만인 사업자는요, 아예 부가세도 안 내고 영수증 뺏기 발행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한테, 그런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사면요, 부가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 초과 8천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서 부가세를 그 매입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간이과세도도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서를 발급한다. 이거는 이제 부탁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건데,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어요. 인도라는 건 팔았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 명의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발행해야 됩니다. 위탁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서는 세관장이 발행하고요. 매입자도 세금계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 매출자가 세금계서 발행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해줘. 그러면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매입자 세금계서를 발행해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사업상 증여하는 때입니다.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은 확정신고기간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이에요.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대 그걸 부가세를 계산해 줘야 돼요.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낼 때,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 시는 반출한 때.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토지 정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 위에 건물 있는 거 철거 비용 같은 거 포크레인 와서 공사하면 거의 부가세 줘야 되거든요. 그건 공제 못 받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대선 요건을 갖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반드시 공제를 해야 한다. 아니에요.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소형 승용차 구입은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이거 안 돼요. 모두 불공제입니다. 1000cc 미만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배달용 오토바이만 공제가 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이 입증된 접대비도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금전위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용역의 시가가 아니라 금전외로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으로 줬다. 그럼 그 물건의 시가가 아니라 내가 제공한 금전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해줘야 돼요. 요게 답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가 되지 않는 거, 은행업에 따른 금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주택임대, 철도건설에 따른 고속철도, KTX는 이거 부가세 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는 재화가 실제 사용하거나 판매된 때가 아니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시예요. 폐업하는 때다. 공급 시기는 폐업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인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납세지는 무인 판매기를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건설을 하잖아요. 이번에 사우디에 현대에서 수주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외국에서 건설은 다 용역이거든요. 그런 것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국에 과세하도록 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을 이 사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안 하는데 그 상대방 나라가 적용하면 우리도 적용해줘요.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다.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는 간접 수출이라든가 국내에서 원재료 매입하는 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그럴 때는 영세율 적용이 되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도서대여 용역, 전세버스 운송 후 관광버스 이거 부가세 내야 됩니다. 꼴통금도 부가세 내야 되고요. 자동차 운전학원도 부가세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거. 이거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재화를 만들면은 이거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이건 재화의 공급이에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 건설업만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를 또 부담하고 일부 부담하고 건설 공사를 하면 그건 용역의 공급이지만 그냥 재화를 만들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요거는 부담하는 거 이거 용역이라고 나왔죠.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거 용역 공급. 과학상의 경험, 숙련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용역 공급이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그랬죠? 월별로 합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돼요.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영세율 세금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거지 수입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세관에는 그 부가세만 납부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연서를 발급할 수 있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과세도 예정부과기간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 4,8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의 공급대가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자, 이 간이과세자 세금연서 가산세를 신설해서 간이과세자도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요 의제매입세 공제 절대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혜택을 또 적게 받아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공제세액보다 작아도 환급세액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이제 불이익이죠.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지만 대신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건 다른 사업장의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어 공급되는 공급으로 의제되는 재화. 이거는 여기 세금연서를 발행해야 돼요. 단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단위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발급 안 해요. 용역의 국외 공급 발급 면제입니다. 무인 판매기 발급 면제입니다. 부동산 간주임대료도 발급 면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이 없어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 이게 그 민법의 채권이 10년이라서 이렇게 10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세무이급법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에 대한 대손금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더한다. 이건 뭐냐면 띠꼈다가 받았어요. 띠낄 때는 마이너스로다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띠꼈다 받으면 오히려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더 내야 되겠죠. 이게 그 소리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지급과세 원칙. 왜냐하면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물리도록 하니까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된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냐?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완화. 역진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오히려 서민과 돈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단일세율 10%를 부가세를 부담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별로 부담을 안 느끼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가세 똑같이 10%를 소득이 많은 사람하고 똑같이 10% 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역진성. 그걸 역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세는 단일세율 10% 비례세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생활필수품은 의료보건용역, 교육도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면세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세 문제풀이까지 해드렸습니다. 요 31번부터 34는 세무 2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또 기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부가세에 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 그런 거 다 해주시고 좋아요도 뭐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올라가는 이런 강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네, 요것으로 부가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